자, 지금 바로 불을 붙였고요. 다른 무동력 팬에서는 할 수 없는 불을 붙이자 말자 바로 위에 무동력 팬을 바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자,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돌죠. 온도는 15도 올라가 있습니다. 11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오늘은 마르코 폴로 TCF 팬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초록색이 있죠. 이 초록색이 2024-25년 넘어가는 동계에 출시됐던 버전이고, 여기 있는 오렌지색은 2025년, 26년에 넘어가는 동계에 출시된 최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모델을 봤을 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신모델에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오늘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이 마르코 폴로 TCF가 다른 브랜드에 나오는 무동력 팬과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좀 좋은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르코 폴로 TCF 팬 아주 많은 이슈가 있었던 그런 무동력 팬이죠. 어떤 이슈냐? 가격이 역대급이죠. 98만 원. 가격이 처음 나왔을 때, 3년 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거의 뭐 가격으로 끝판왕을 찍고, 그리고 기능, 성능으로 끝판왕을 찍었습니다. 뭐 지인들이 캠핑을 하거나 아니면 번캠을 갔을 때 다른 분이 가지고 오셨던 무동력 팬도 제 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어떻는지 또 비교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때까지 출시됐던 다양한 타 브랜드의 무동력 팬을 전부 다 써보면서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버전과 지금 버전을 비교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가지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성능적으로는 상당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얘를 수령하고 나서 한 3번 정도 사용을 했고요. 얘는 뭐 작년부터 계속 사용을 했으니까 꽤 오래 사용을 했었죠. 두 가지의 버전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외형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죠. 얘는 여기 보면 나사산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뭔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나사선이 이렇게 관통이 되면서 고정이 돼 있는 게 보이실 건데, 새 버전은 여기가 나사선이 아니라 위판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팬 있죠. 이 팬도 좀 더 곡률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거의 무소음에 가깝게 밤에 틀어놨을 때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자, 그리고 밑에 열을 발산하는 방열판 부분도 예전 버전에는 여기가 그냥 밋밋했어요. 그냥 평판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표면에 열을 더 많이 발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철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달라졌어요. 나사 같은 것들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나사 같은 게 거의 없죠. 근데 예전 버전에는 요게 날개 부분에 이렇게 리벳 처리가 돼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무동력 팬은 밑에 부분에 이렇게 처마 같은 구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처마 구조 같은 걸 만들어서 등유난로 위에 올려놨을 때 위로 발산하는 열기를 전부 다 얘가 다 흡수해서 최대의 열원을 가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 버전에는 여기가 한번 꺾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손으로 만져보면 뭔가 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꺾인 부분이 이제 없습니다. 다 원판으로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고, 손을 넣어보면 또 뭔가 만져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들은 뭐 부품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까보지 않는 이상 뭐가 달라졌는지는 더 이상 육안상으로 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외형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거치면서 성능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노지에서는 전기를 못 쓰니까 저는 팬히터보다는 주로 등유난로를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데, 뭐 화목난로도 사용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화목난로는 또 밤에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등유난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옴니 230이나 파세코 27 정도의 등유난로가 한 6,000 칼로리 이상 굉장히 고열량을 발산하잖아요.
근데 이 열량들이 위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텐트 내에 골고루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합니다. 위에 실링팬을 달아 놓기도 하고 아니면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달아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원리는 어쨌든 간에 위로 올라가는 이 대류돼서 뜨거운 공기들을 텐트 위에 고여 있잖아요. 천장에 고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퍼뜨리게 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무동력 팬도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타 브랜드의 무동력 팬하고 마르코 폴로의 TCF 무동력 팬의 외형적인 모양을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처마처럼 생긴 이 부분들이 있는데 난로에서 올라오는 대류열을 얘가 전부 다 잡아서 가둡니다. 여기 뜨거운 열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밑바닥을 보시면 밑바닥에 자 여기 열을 지별을 하는 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별된 판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에 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배터리 부분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계속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서 그 에너지로 팬을 돌리게 되는 거죠. 과거 모델에 비해서도 이 팬의 형태, 곡률이라든지 팬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이 되었고 그러면서 팬의 속도가 좀 더 빨라졌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좀 더 빠르게 텐트 안을 따뜻하게 대류시키는 그런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뜻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이 아랫부분에 지멸하는 이 부분이요. 얘는 나사로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뒤쪽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하고 분리가 있는데 얘는 뒷판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어떤 열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썼던 모델들은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중간이 약간 볼록하게 앞으로 솟았어요. 그래서 얘를 난로 위에 이렇게 딱 놨을 때 완전히 딱 달라붙지 않고 약간 테두리 부분이 약간 떠 있는 그렇게 약간 열 변형이 발생했었는데 얘는 열 변형이 이제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별하는 부분들, 지별을 해서 열을 발산시키는 이 방열판 부분도 방금 디테일한 컷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평면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곡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철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열 발산을 훨씬 더 빠르게 방열을 시킨다. 그런 점들도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도 여기 부분도 원형으로 아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고속으로 혼합시켜주는 그런 기술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두 개를 동시에 틀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기술적인 비교는 제가 해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체감상 얘를 돌렸을 때하고 얘를 돌렸을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텐트가 리빙쉘 텐트거든요. 6m 25cm 정도 되는 좀 대형급 리빙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등유난로만 사용을 하면 주변만 따뜻하고 그리고 열기가 다 위로 고이니까 일어서면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앉아있으면 또 무릎이 시렵고 다리가 시렵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를 어느 위치에 놓든지 간에 열기를 골고루 대류를 시켜가지고 요 아랫부분, 그러니까 하반신 부분을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기를 빠르게 잘 섞어요. 이걸 이제 코안다 효과라고 부르는데 코안다 효과를 잘 발생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텐트의 가장 중간에 놓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한데 어쨌든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공기를 섞어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좀 치우치게 놔도 끝까지 열기를 잘 섞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이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무동력 팬하고의 조금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무동력 팬들은 이 부분이 없죠. 아예 삿갓 부분이 없고 그냥 밑에 바로 열기를 흡수하는 판이 달려 있고 바로 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팬이 돌아가면서 난로 위에 바로 그냥 바람을 쏴버리거든요. 물론 그 바람을 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불꽃이 흩날리거나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옆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바람이 들어가 버리면 안에 불안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마르코 폴로의 TCF는 그런 부분까지 다 막아놨죠. 아예 직접적으로 바람이 난로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 이쪽에 여기 부분에다 이너 텐트를 하나 쳐놓고요. 이너 텐트 문을 다 열었어요. 다 열고 난로는 한 여기쯤에 비치를 시켜놓고 밤새, 어저께는 저 혼자 캠핑을 온 게 아니고 아들하고 같이 캠핑을 와가지고 밤에 좀 상당히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공기가 따뜻해지면 코가 상당히 심하게 막히는데, 그래서 제가 등유난로를 잘 안 썼어요. 공기가 안 섞이고 좀 뜨거운 부분하고 찬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밤에 잘 땐 잘 안 썼는데, 제가 무동력 팬을 접하고 나서는 얘를 텐트 안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한 26도에서 7도 정도를 계속 골고루 텐트의 끝까지 온도 차이가 별로 없이 골고루 섞어주기 때문에 공기가 막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뜨겁지 않다라는 것도 얘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밤에 좀 많이 추워지면 이 등유난로를 이렇게 지펴놓고 여기에 무동력 팬을 올려서 안을 훈훈하게 데펴주는 용도로도 취침 시에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동력 팬들은요, 부품들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마르코폴로의 TCF는 134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그만큼 만드는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얘가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격대가 좀 높죠. 50에서 보통 60만 원대에 나오는 무동력 팬들이 좀 고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밑으로 30만 원대나 20만 원대의 무동력 팬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2배 내지는 거의 3배까지 가격이 비싸니까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이 가격적인 충격이 조금 컸었죠. 물론 이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미군에서 사용하던 무동력 팬에 비하면 물론 그건 단종이 됐기 때문에 복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기는 한데, 그때 가격도 그렇게 싸진 않았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5, 60만 원 정도 했고, 그게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브랜드에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내려간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 가격적인 면들에 의해서 부품의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면에서 느껴지느냐 하면, 뭐 외향적인 디자인이나 재료를 뭐 크롬 도금을 했느니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얘를 사용함에 있어서 차이가 바로 납니다. 어떤 차이냐면 대부분의 무동력 팬들은요, 등유난로에 불을 붙이고 어느 정도 등유난로가 열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동력 팬이 고장이 나지가 않는데, 얘는 이제 열원 자체가 저온일 때 그리고 고온일 때 가리지 않고 아주 빠르게 동작을 해버립니다. 불 붙이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팬이 돌거든요. 그게 열을 전기로 바꿔주는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등유난로가 이게 뭐 뜨거워봤자 한계가, 칼로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엄청 뜨거워지지는 않지만, 얘를 매번 등유난로에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화목난로라든지 뭐 농막 같은 데 있는 그런 뭐 화목난로, 펠렛난로에 썼다 했을 때는 요 등유난로보다는 훨씬 더 칼로리가 높은 그런 난로들이 있잖아요. 그럼 고열을 막 발산을 하죠. 그런 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그 난로의 열원의 온도에 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어디나 다 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근데 좀 저렴한 모델들은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얘가 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리고 열을 모아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AS를 받을 일이 반드시 생기고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브랜드에서 한 번씩은 이슈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량 뭐 회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마르코폴로의 TCF는 이때까지 출시된 다음에 한 번도 이슈가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게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요거 잘 맞는지, 삐딱하게 올려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그름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지금 기름은 뭐 많이 넣어놓진 않았어요. 자, 지금 바로 불을 붙였고요. 그리고 다른 무동력 팬에서는 할 수 없는 불을 붙이자마자 바로 위에 무동력 팬을 바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얘를 물론 기다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얘를 편집을 할 때 제가 배속 설정을 하겠지만 얼만큼 걸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자,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돌죠.
금방 동작했어요. 바로 훈훈한 열기를 지금 제가 옆에 있는데도 다리에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바로 뽑아주고 있는 중이고요. 저기 끝부분에다가 온도계를 하나 달아놨고요. 여기 위쪽에도 온도계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기가 잘 섞여 있는지, 일정하게 텐트 안의 온도가 유지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텐트 안에 온도가 8도 정도였어요. 그래서 상부에 매달려 있는 거랑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이랑 비교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뭐 한 30분씩 이렇게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지만 5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을 했을 때 얼마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매달려 있는 온도는 15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상부는 8도 정도, 7도 정도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텐트의 거의 가장자리에 매달아 놨던 온도는 11도에 해당합니다. 3도 정도가 올라갔네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골고루 더 퍼져서 더 따뜻해지겠죠, 당연히. 지금 등유값도 굉장히 좀 비싸지고 있죠. 얼마 전에 샀을 때는 리터당 1,500원에 샀었고, 여기 동네에 와서는 1,350원 정도에 샀어요. 19리터 가까이를 샀는데 2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한 1박이나 2박 정도 했을 때는 등유값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난로를 막 때우는 것보다 무동력 팬을 쓰거나 아니면 뭐 서큘레이터라도 돌리거나 하면 훨씬 더 공기순환이 좋아지면서 이 난로를 과하게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연료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꼭 마르코폴로의 TCF 뭐 여유가 있고 이걸 꼭 사야겠다 하시면 저는 한 방에 그냥 끝판왕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유선식이든 무선식이든 서큘레이터를 꼭 하나 장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르코폴로 TCF 구매 의사가 있으시거나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정보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들어가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3년에 걸쳐서 협찬을 계속 받았고요. 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사용을 하고 있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입었다고 해서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단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점은 가격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가격. 근데 이 가격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어우 뜨거워.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